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피리깨비의 우리 동네 예술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제 대구 지역에서 가장 핫하고 또 가장 잘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저의 또 항상 또 저의 지인을 또 많이 소개를 했었죠. 저희 지인이자 또 저희 이제 군대를 또 같이 갔던 또 제 고등학교 동기 변유열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유열 씨. 안녕하세요. 작곡가 겸 미디어 아티스트 변유열입니다. 네, 현대음악 작곡가라고 이제 현대음악을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고등학교 때도 현대음악이 아니라 그냥 작곡으로만 저기 하셨죠. 고등학교 때는 보통 그냥 고전 음악을 공부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때부터 현대 음악을 했죠. 현대음악이라 그 단어가 좀 그래요.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현대음악이다라고 하면은 고전과 현대라는 것을 이제 잘 구분하기를, 고전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현대음악이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뭐 요즘에 나오는 가요들 현대에 작곡되고 현대에 연주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게 현대음악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현대음악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현대 음악이라고 하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현대에서 연주되는 모든 음악이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현대 음악 작곡가라고 하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물었어요. 네, 잘 모를 그죠. 때. 그래서 혹시 뭐 비트를 찍냐, 뭐 락을 하냐. 락을 하냐, 뭐 혹시 힙합을 하냐, 뭐 요즘 앨범 나온 거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 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에 있었던 그 시대 클래식 고전에? 음악, 네. 그 전통이 현대에 와서 현대의 어법으로 클래식 음악을 작곡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의 뿌리는 이제 고전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순수한 예술 음악으로서의 네. 그 정신이 현대에 와서 좀 과거의 기법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 현대적인 기법으로 과거의 그 정신을 이어서 순수한 음악을 작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제 학술적인 음악이 될 수가 있다. 최근에 와서는 좀 학술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조금 생소해하시고 네. 이게 음악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네. 나도 처음에 이제 유열 씨 음악 그 현대 그 학교 다닐 적에 이제 작곡하던 거 말고 이제 현업에 나와서 이제 이런 음악들 작곡한 것도 들려주고 했잖아요. 그죠? 나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음악인가? 그냥 소리의 나열인가? 네. 많이 그런, 좀 오해를 많이 받았죠. 진짜 소음인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네, 사실 그 베토벤 시대에는 베토벤의 음악이 현대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문헌 같은 걸 봐도 베토벤의 음악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네. 막 욕을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베토벤까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네. 그래서 그 음악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사람을 욕했다. 그러니까 그 음악을 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이게 정산지 야산지 모르겠는데 네. 베토벤이 이랬대요. 이 음악은 지금 시대에 위한 음악이 아니라 100년 뒤의 후손들을 위한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네. 당신들은 이해를 못할 것이다, 휴먼.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문제는 그 네. 곡을 뭐냐 하면 이제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중에 대푸가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원래 현악 사중주의 그 중간에 들어있는 곡이 그 악장인데, 네. 그 악장이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따로 떼어서 그것만 따로 연주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베토벤 맞아? 막 아무 때나 연주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면은 그 파트가 이제 흔히들 뭐 그 특정 작곡가의 그 스타일, 이제 뭐
서양 음악 하시는 분들, 우리도 이제 국악을 했으니까 국악을 들으면은 이게 어떤 파트의 어떤 거다라고 알듯이, 또 뭐 특정 음악들, 특정 음악가들, 특정 가수분들의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의 스타일을 그 사람들은 깨우치듯이, 이제 고전 음악가들, 고전 작곡가들의 음악도 여러분들 그 유열 씨 같은 분이 들으면 또 그걸 또 아시잖아, 그죠? 그렇죠. 대충 이게 어떤 작곡가의 스타일이라는 거를 알죠. 근데 이제 그분의 그 대프가라는 부분에 약간 잘랐던 그 부분도 그 작품, 그 작곡가의 느낌이 아니다라고 방금 얘기를 하신 거죠, 약간. 그렇죠. 좀 독특하네. 네. 아니면 뭐랄까, 베토벤 치고는 왜 이렇게 과격해?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베토벤이 아마 이 시대 살아 있었더라면 네. 락을 하시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뭐 그런 얘기들 많더라고. 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장 저항적인 음악을 하신 분이라.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유열 씨랑 같이 또 그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고, 근데 분야가 달랐잖아요. 나는 국악을 전공했잖아. 네. 그래서 근데 아직도 나는 잘 몰라요. 그 어떤 음악들이 이제 어떤 작곡가의 음악이다 몇몇 개는 알겠는데, 아직까지도 뭐 모차르트의 음악이 어떻다, 뭐 드뷔시 음악이 어떻다, 뭐 그런 거는 나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유열 씨 입장에서, 작곡자, 현대 작곡자의 입장에서 뭐 요즘 유명한 그 옛날 고전 작곡가들의 음악의 특성이 어떻다, 그런 것들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고전 음악이라고 하면 네. 이제 클래식 음악 할 때 그 클래시컬이라는 말이 고전이란 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빈 고전파. 빈,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 네, 그렇죠. 오스트리아 빈. 네. 그 지역 스타일인가 보네. 왜냐하면 그 고전 시대에 네. 그러니까 일단 작곡가는 하이든, 네. 하이든의 제자 모차르트, 네. 그리고 모차르트의 제자 베토벤. 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한 거는 그냥 그 세대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고, 물론 잠시 배우긴 했었지만 뭐 세 분이서 각자 독특한 음악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사는 했을지언정 이제 자기 스타일은 갖고 계셨다. 그렇죠. 사사는 했는데 네. 이게 워낙 세 분이 독특하고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 사람은 누구의 제자야 이게 아니고 그냥 본인의 이름을 불리죠. 하이든은 하이든의 음악, 모차르트는 모차르트, 베토벤은 베토벤. 스승으로서는 그게 제일 뿌듯하시겠지. 그래서 청출어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청출어람의 시퀀스. 청출어람. 청출어람의 표정 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스타일을 얘기하자면 네. 이제 하이든이란 분은 이제 고전 음악의 거의 창시자 같은 분인데, 네. 이분이 우리가 고전 음악이라고 하면 뭐 소나타 형식, 자동차 소나타 아니고, 나는 그 네. 뭐 음악의 아버지 바흐라고 알고 있는 그런 그 말귀를 기억해요. 그건 또 그렇죠. 아닌가 봐요. 바흐는 이제 음악의 아버지. 맞아요. 그거는 이제 고전 이전의 바로크 시대에 이제 뭐랄까요,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드신 분. 그 만드신 분은 또 이게 좀, 왜냐하면 이게 자꾸 파고드니까 말이 자꾸 돌아가는데, 계속 들어가잖아. 그렇죠. 일단은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죠? 예. 그 피타고라스께서 이제 대장간을 지나가는데, 이 대장간에서 이거 쇠의 덩이를 망치로 치지 않습니까? 띵땅 하는데, 이게 조그만 쇳덩어리는 높은 소리가 나고 큰 쇳덩어리는 낮은 소리가 나네, 이러면서 그걸 정리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어떤 기초를 쌓았는데, 이게 그 통일된 어떤 규격이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만드셨지. 그래서 바흐가 그 통일된 규격으로 처음으로 곡을 썼거든요. 그 통일된 규격이 뭐냐면 평균율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평균율을 가지고 이제 곡을 쓰셔서 그분이 이제 서양 음악의 기초를 닦았다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국악과 갈래가 좀 갈립니다. 국악에서는 이제 뭐 3분 손익법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음악에서는 이제 바흐께서 그걸 만드셨는데, 우리는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 그 곡식 중에 가장 그 균일한 크기, 무게를 갖고 있는 곡식이 있어요. 그 곡식이 이제 그 대나무 통 하나에 들어가 가지고 몇 알이 들어가서 이제 요만큼의
예를 들어서 한 뼘 정도 그 한 뼘에 그 기장을 몇 알을 넣고 흔들었을 때 이 정도의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반토막, 3분의 2 토막 해가지고 또 흔들었을 때 무슨 음이 난다. 그런 식으로 음정을 나눴는데, 예. 그 처음 들어보죠. 네. 근데 그게 재밌네요. 근데 독특하기도 한데 예. 이게 약간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예.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곡가분은 또.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바흐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잘 이제 그 게이름이라고 하죠. 그걸 네. 잘 정리를 하셔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쓰는데 이제 하이든은 이제 소나타 형식, 뭐 교향곡, 협주곡 이런 고전 음악의 그 특징이 되는 형식적인 기틀을 네. 이제 만드셨고 이제 모차르트는 그 음악적으로 아주 감수성이 아주 깊은 그런 음악을 만들었고 그리고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제를 위하는 베토벤인데요. 베토벤이 네, 헷갈렸네. 네, 하여튼 난 서양음악 전공 아니라 네. 잘 몰라. 그리고 베토벤은 그 유산을 다 이어받아서 네. 그것을 그 선배들이 만들어낸 형식이랑 어떤 음악적 어법을 뛰어넘어서 네. 이제 그 이후 시대인 낭만 시대 음악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데 그 네. 낭만 시대 음악을 열었다는 평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이든이 만들고 모차르트가 감수성을 더하고 베토벤이 완성시키고 뛰어넘었다. 야, 그렇게 딱 계보가 있구나. 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멋지다. 네, 이렇게만 얘기하면 네. 베토벤이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심지어 그 보통 베토벤이 악성이라고 해서 그 뭐 악성 종양 이게 아니고 음악의 성인이라고 음악의 해서 성인이라고. 그래서 악성 베토벤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아주 우리도 이제 악성 우르께서 계시죠. 우르 계세요. 네. 근데 세 분 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스타일들의 음악을 이제 유열 씨가 계승을 했고 그것들을 또 이제 그 자신만의 현대적인 어법으로 또 풀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후대들이 후세에서 죄송해요. 네. 네, 그 이후 후배들이 네. 이제 그 정신을 계승을 하고 또 발전시키고 또 반목하고 네. 왜냐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또 나만의 음악을 하고 그치. 다 네. 자기 스타일이 있을 것이니까. 네, 그러면서 발전돼서 현대까지 온 그런 후배들을 있고 후배들 작곡가들이 있고 이제 이들의 음악을 현대 음악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 사실상 이제 뭐 유열 씨랑 나랑도 음악하면서 스타일 그렇게 다른데 맨날 싸웠잖아. 기억나요? 그렇죠. 그 음악의 엄청 견해가 싸우지. 너무 달라서 네.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넌 이렇게 하고 싶고. 네. 근데 이게 서로 양보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싸울 네. 때는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라 서로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한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 맞는 얘기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버무리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좀 뭐랄까 배움의 저주라고 했어요. 지식의 저주라고 할까요? 맞아요. 내가 아는 게 다요. 네,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진짜 그게 맞아. 황희정승 말씀이 맞아. 네 말도 맞다. 그래 네 말도 맞구나. 그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나는 내가 배운 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열 씨는 유열 씨가 배운 거 얘기하고 있고. 근데 내 말이 무조건 맞거든 그때는. 그러니까요. 그때 또 음대생 뽕이 차가지고 이제 또 우리는 또 좋은 선생님들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계보는 최고의 계보야 이러면서 내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그런 자세가 있었죠. 오히려 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내 쪽가 강했지. 생각해 보면 뭔가 쓸데없는 고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처음 시작했던 때가 이제 국민학교 때지. 국민학교 때 여러 가지 뭐 악기들 막 만져보면서 그때 시작했는데 유열 씨는 그러면은 그 작곡이라는 분야를 어떻게 입문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피아노 곡을 제일 처음 썼었는데요. 네, 썼었어요? 네, 썼다기보다는 제가 막 재미로 치고 제가 손으로 기억하는 그런 음악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도깨비 불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내가 처음 저기 한 것도 제목이 도깨비 불인데. 그래요? 오, 피리깨비잖아. 피리깨비. 그러네. 도깨비 불. 네, 그게 뭐냐 하면 피아노에서
검은색 건반과 흰색 건반이 있는데 예. 그 검은색 건반만 막 치는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뭐 화성학이나 뭐 작곡법을 모르고 그냥 막 치는데 검은색 건반만 집에 피아노가 있으신 분은 한번 쳐보세요. 검은색 건반만 그냥 아무렇게나 쳐도 그럴듯하게 음악이 되거든요. 또 어차피 오음계니까. 네, 그렇죠. 이게 오음계라고 하면 우리 청취자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정확한 음계를 얘기한다고 해도 오음계 그냥 도레미 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할 텐데 그것만 아무렇게나 눌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음악이 만들어진다기보다 멜로디를 그냥 섞어 놓긴 한데 그냥 들을만하게 뭔가 나온다.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니까. 왜냐하면 서로 크게 부딪히는 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에서 악보로 배운 그런 음악이 아니고 나만의 음악을 가질 수 있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꿈을 키워오다가 알게 모르게 그 네. 뿌듯함 가지고. 네. 그리고는 이거는 전 처음 얘기하는 얘기인데 네. 그 중학교 2학년 때 저 TV에서 카드 챕터 체리 카드캡터 체리. 카드 캡터 체리에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 배경음악 그 인트로송 뭐였더라? 뭐지? 천사소년 네티랑 헷갈리는데. 네, 천사소년 네티도 있었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저희 집에 TV가 없었거든요. 그거 아니야? 오늘 밤에 무슨 일을 할까? 맞아, 그건 천사소년 네티고 그거 체리는 뭐 기억나. 만날 수 없어 맞다. 만나고 싶은데 맞아. 그거였는데 그거를 친구 집에서 보고 제가 너무 좋아하게 돼서 저는 그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이거 노래 기억하시는 분들 연배가 근데 이제 우리 때다. 그게 저 그때는 그게 또 일본 건지 몰랐는데 일본 거더라고요. 근데 일본엔 또 음악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음악을 들었는데 그게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피아노에 가서 그걸 따라 치려고 하다가 그거는 제대로 따라 하진 못했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음악을 우리 딴다고 하거든요. 청음에서 그 음악을 악보로 만드는 걸 딴다고 하는데 청음이라는 건 이제 음악을 듣는다. 음악을 듣고 똑같은 음을 이제 만들어서 한번 쳐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피아노에서 거의 살았죠. 피아노 앞에서 진짜 떠나지 않고 살다가 근데 그땐 그게 재밌었으니까 또.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계기였네. 그렇죠. 저 작곡하시는 분들 보통 피아노를 열심히 치다가 작곡에 재능이 보여서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뭐 거의 중학교 때부터 이제 작곡을 했죠. 피아노가 이제 서양 음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잘 치든 못 치든 어떻게든 어느 정도는 다뤄야 하는 악기라고 이제 뭐 배우기도 해. 저도 이제 어릴 적에 피아노를 조금 쳤었거든요. 다 까먹었어. 네, 저도 지금 이제 음악보다는 이제 다른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미디어 아트도 하시잖아. 그렇죠. 미디어 아트가 이제 작곡 원래 하시던 현대음악 작곡과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섞어서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미디어 아트 지금 어떤 느낌으로 하고 계시죠? 일단 미디어 아트가 뭐냐고 하면 뭐예요? 그 보통 뭐 뉴 미디어 아트 혹은 뭐 멀티 미디어 아트 이런 걸 줄여서 그냥 미디어 아트인데 쉽게 생각하면 전통적인 재료로서 미술을 하는 게 아니고 뉴 미디어 새로운 매체를 가지고 예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 말이 만들어질 당시에 새로운 미디어였지 초기의 다원 예술하고는 조금 갈래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그런 다원 예술 그 일종이라고 발전형이라고 봐야 되나? 네, 미디어 아트의 창시자 중에 한 분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백남준 선생님이라고. 백남준 선생님. 네, 그 전에는 우리가 시각 예술이라고 하면 캔버스에 천으로 된 캔버스에 이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그렇지. 판화를 찍거나, 아니면 깎거나, 아니면 조각을 깎거나, 그렇죠. 그런 식의 뭐 소묘를 하거나. 네, 그게 전통적인 매체인 거죠. 네. 근데 백남준 선생님은 그 TV를 가지고 TV 수백 대 쌓아 놓으시고 네. 이제
그러니까 그림을 뭘로 그리냐면 TV 뒤를 까서 뜯어서 그 브라운관 있잖아요. 네. 그 브라운관의 전기적 신호를 조절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셨죠. 그것을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그 대구에서 그 작품 한번 전시하지 않았던가요? 그거 한 10수년 된 것 같은데. 백남준 선생님이요? 네. 아 그렇죠. 백남준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 경기도 쪽에 백남준 미술관이 따로 있고 거기서는 상시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고 네. 또 청와대 얼마 전에 청와대를 제가 좀 뒤늦게 갔어요. 뒤늦게 가봤는데 네. 청와대 안에도 백남준 선생님 작품이 있습니다. 오. 네,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매체로서 TV 브라운관을 썼잖아요. 네. 근데 그 TV 브라운관에 지금은 또 옛날 매체거든요. 그지. 이게 꺼져 있더라고요. 고장나서. 아 수리해야겠네. 그리고 또 그 국립현대미술관에 네. 청주관이 있어요. 청주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는데 네네. 제가 기억에 청주가 맞을 거예요. 거기 안에 이제 다다익선이라고 다다익선 뜻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TV를 그 탑처럼 쌓아놓은 작품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내가 기억하는 그건가? 맞아요. 다다익선. 아. 그 예전에 그 애국가 TV 애국가 나오면 보이는 그 건데, 예. 맞아. 맞아요. 그게 TV 브라운관이거든요. 근데 브라운관이 이제 그 녹슬고 하니까 뭐 배불뚝이 TV라고 하는. 그렇죠. 꺼지고 막 고장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거를 LCD로 바꿨습니다. 대단하죠. 세월이. 네. 네, 뭐 LCD도 이제 네, 그게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브라운관을 유지를 하셔도 이제 브라운관이 아니, 이제 그 감성이 있잖아. 브라운관만의 감성이 있잖아. 브라운관이 이제 안 나오니까 생산을 안 하니까 생산을 안 해요? 네. 아. 네. 그럼 이제 뭐 아몰레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아몰레드가 뭐 LCD, 그러니까. 뭐 LED의 네. 그 한 종류니까요. 나중에 이제 플렉시블 LCD 이런 거 해가지고 네.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근데 제 얘기하다가 그 백남준 선생님 넘어왔는데 하여튼 그런 네.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예술 네. 그리고 뭐 인공지능 이용하고 아니면 또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해서 네. 센서- 피지컬 컴퓨팅? 네 센서를 이용해서 네. 센서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감압 센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적외선 센서, 초음파 센서 이렇게 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그 상호작용 작품이 어떻게 변하고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변하거나 네. 어떤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기계적으로 움직인다거나 그런 식의 상호작용, 인터랙션하는 작품을 하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아예 새로운 걸 지금 생산하는 일을 하고 계시네. 그죠? 그렇죠. 이전에 진짜 말 그대로 이전에 없었던 거를 야, 이런 작업들 하면서 이제 진짜 별의 별일이 많았겠어요. 실수도 많고 막 컴퓨터 옛날에 막 피날레 이런 거 만지다가 한 번씩 피날레가 지금은 이제 서비스 중단했죠. 네, 피날레는 이제 컴퓨터로 악보를 찍어내는 노테이션 네. 프로그램이 피날레. 작곡 프로그램인데 네. 이게 얼마 전에 그 서비스를 중단하고 네. 윈도우 7 없어서 이제 안 하듯이.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묵직해서 너무 무거워서 기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프로그램들이 자주 에러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 쓰다가 막 저장 한번 잘못했다가 이전에 썼던 거 다 날아가고. 네, 그거는 이제 모든 컴퓨터로 작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닐까. 컴퓨터 쓰는 사람들의 숙명이야. 네. 그러다가 저는 이제 네. 미디어 아트 한다고 이제 컴퓨터로 이제 이미지 생성하다가 저도 저장 잘못해서 날려먹고.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러고. 네, 그랬던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 그 음악을 하다가 그 음악이 사실 소리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시간 예술이고 소리 예술이지.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그 시각 예술하는 사람들이 시각을 안 하고 소리를 자신의 작품의 재료를 삼으면서 또 사운드 아트라는 장르가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융합이 되는구나.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음악과 미술이라는 거가 안에 음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트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은 쉽게 생각하면 미술 이건 이제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음악 이건 귀로 듣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악이라는 거는 시간 예술. 이게 뭔 소리냐? 음악이 이제 흔히 뭐 연주되고 재생되고 하면은 그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거잖아. 녹음이나 뭐 이런 거 하기 전에는. 그렇죠. 같은 곡을 연주를 하더라도 다르니까. 그때 그 연주는 그때가 끝인 거죠. 그리고 미술이라 하면 그 시각적인 거, 공간 예술이라고 해요. 그 공간 안에 그 작품이 항상 존재를 해요. 물론 이제 뭐 풍화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까 백남준 선생님 그 이름 뭐였지? 다다익선. 다다익선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품이 이제 소실되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지라도 그 어쨌든 그 공간 안에 항상 존재하고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렇죠. 경계가 무너졌다기 하기에는 애초에 경계가 있었나? 그냥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말 달리는 말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눈앞에 이렇게 가림막을 해놓고 있잖아요. 가림막 하는 것처럼. 네. 가림막 있고. 그렇죠. 근데 그 가림막을 우리가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지 않았나.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 연주할 때 퍼포먼스 하는 것도 시각적인 공간 예술일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죠. 뛰고 막 뭐 넛을 흔들고 네. 재발림하고 이런 것들도. 그렇죠. 연주회도 아주 뭐 전통적인 뭐 예를 들어 피아노 독주 연주회라고 하더라도 국악에서는 그걸 연희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연희. 그 연주자를 보잖아요. 그죠. 그 연주자의 퍼포먼스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시각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네. 지금 말 들으니까 그러네. 네. 그러네. 맞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애초에 음악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청각, 그러니까 소리로만 우리가 소비를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미술도 같은 이치로 소리를 그 예술의 재료로 사용하면서 이것이 미술 장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술이냐? 미술은 시각 아니야? 그러면 또 예술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시각 예술이냐? 시각 예술 작가인데 소리를 재료로 사용하고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융합이 또 대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융합이 되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도 이제 그 소리의 파장이 높아지면 그 색깔화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우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소리는 이제 공기의 파장이죠. 네. 이거 색은 빛의 파장이고, 그죠. 성격은 파장이라는 의미에서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장이 올라가면 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소리를 본다, 색깔을 듣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음악을 들으면 또 어떠한 장면이 또 펼쳐지거나 상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 음악에도 청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예. 시각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니까 또 다르게 생각이 되긴 하네요. 네. 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흔히들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 분야 자체는 그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개발이 된 지 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유열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이전에 없던 것들, 하지 않았던 작업들을 또 하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장르가 미디어 네. 아트란 장르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표현 방법들을 개척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원래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저 음악적인 개념들을 어떻게 이 장르에 녹아낼 수 있냐,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뭔가 음악하는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미디어 아트로 갔어요. 네. 그래서 처음 맞닥뜨린 거는 음악하는 사람이랑 미술하는 사람, 혹은 음악하는 사람이랑 음악 외에 다른 장르의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 분과 사고 방식이 좀 다르다. 다르지. 다를 네. 수밖에.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하고 설득하고자 하는 저의 작품 세계는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혹은
별로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서 무시를 당하거나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 경우 많죠. 네. 맞아요. 기침 한번 하셔. 계속 마이크 밖에서 지금 쿨럭쿨럭 거리고 있다. 네, 그래도 방송인데 좀 조심해야죠. 네. 기침 한번 하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때까지 없었던 장르 그 표현 기법을 개발하니까 네. 또 뉴 미디어 아트잖아요. 그러니까 네. 첨단의 미디어, 첨단의 매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공대에 가서 수업을 들었죠. 그래서 막 컴퓨터 그래픽이나 아니면 뭐 코딩 같은 거, 뭐 파이썬, 뭐 C++ 개발 뭐 이런 것도 네. 하고 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인간의 그 두뇌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여튼 제가 그 공부를 좀 힘들게 했어요. 좀 네.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동안. 네, 그렇죠. 그리고 막 흰머리 막 생기고. 갑자기 막 아프고 우울증도 걸리고 네. 막 그랬죠. 막 제가 이제 대구에 있다가 그 석사 공부는 서울에서 했는데 제가 서울에 가서 2년 만에 30kg가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빠진 거요? 네, 빠졌는데 지금 다시 한 20kg 다시 찐 것 같아요. 다시 편해져가지고 네, 그래. 그렇습니다. 진짜 아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다들 고생하면서 살죠. 흰머리 많이 생겼어. 뽑아줄까? 그거 뽑으면 남는 머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민들레 홀씨.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항상 내가 느끼는 게 이제 분야도 다르고 나랑 다르고 나는 이제 그 뭐 작곡을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작곡적인 머리는 난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연주자로서 많이 살고 있잖아요. 편곡은 뭐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조금 건드릴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훈수질은 할 수 있어도 사실 저는 이제 그냥 실제 연주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열 씨는 저랑 반대로 내가 연주해야 되는 것들을 그런 작품들을 이제 실제로 생산을 하시고 그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런 분야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저랑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달랐었어요. 많이 다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친구 곡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연주를 해야 내 악기의 구조상 그리고 내 악기의 연주법상 그게 맞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이 부분을 이렇게 연주하라고 하네? 그러면서 막 싸웠단 말이죠. 그런 적들이 많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어릴 적 뭐 여러 가지 찢고 뽑고 하다가 이제 뭐 이제 치기 어린 뭐 장난들도 많이 뭐 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많습니다. 나 하나 생각나는 거는 이제 무슨 연주였더라? 우봉아트센터. 네. 협성 고등학교 협성 중학교 어디야 거기가? 거기가 협성고 고등학교인가? 아래 있죠. 경일여고 있는 거기 밑에서 그때 이제 유열 씨 무슨 연주였지? 아무튼 그걸 한다고 그때 뭐 팀파니를 갖고 와달라. 팀파니를 내 차에? 팀파니? 클래식 타악기 중에서 이제 상당히 덩치가 큰 악기 거기다가 팀파니가 몇 통짜리 보통 이제 4개, 5개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큰 편성은 4-5개 쓰죠. 네, 근데 이제 단 하나만 필요하다. 근데 그것도 내 차에 들어갈까? 산타페. 근데 그게 들어가더라고. 그렇죠. 그때는 네, 산타페 99년식 진짜 고마웠어요. 야, 이거를 어쨌든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이거 진짜 나는 곡을 썼기 때문에 이 악기가 필요하고 옮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옮기냐는데 그게 다행히 산타페에 들어가더라고요. 나도 놀랬잖아요. 아니 반신반의하고 올리긴 올렸어. 지하 연습실에서 올려가지고 그냥 한번 넣어보자. 안 들어가면 말고 그 느낌으로 집어넣었는데 들어가더라고. 그거 안 들어갔으면 트럭 불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야 그래서 이것도 막 싫어서 간이 많이 막 서로 막 그때 야 좀 싫어와 주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있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한 명의 작곡가의 연주를 위해서 이제 수많은 연주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런 느낌이 있긴 했죠. 이게 음악계에는 그게 있어요. 해줘 그게 있어. 지인 찬스 해줘. 그건 이제 저희끼리 할 때 해줘고 보통은 이제
적당한 보수를 주고. 적당하냐 이거 정당한 보수를 지급을 하고 이제 고용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때 5만 원 줬는데. 아 그래요? 5만 원 줬을 기억나. 근데 그걸로 이제 내가 또 밥 샀잖아. 아 그렇죠. 아 돈 벌었으니까 밥을 사라. 이건 이제 찐친끼리만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거였죠. 뭐 먹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사건 사고라고 하면 또 이제 나는 그게 기억이 나요. 바로 얼마 전이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그 어디야? 웃는 얼굴 아니야. 달서 아트센터 얼마 전에 창녕홀? 네, 달서 아트센터 와룡홀이었나? 아 청룡홀이 큰 데죠. 네, 청룡홀은 큰 데고 와룡홀 작은 데. 와룡홀 작은데 거기서 이제 그 연주회 발표회를 하는데 유열 씨가 영상을 만들어 왔어. 그 공연할 때 백그라운드에 뒤에서 이제 영상을 한 번씩 쏘는 공연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민자로 연주하면 재미없으니까 뒤에 뭔가 좀 볼거리라도 주자. 조금 더 공연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백그라운드에 뭔가 백그라운드 영상 같은 걸 쏘는 거를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공연을 유열 씨가 이제 백그라운드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이거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왔더라고. 아 그렇죠. 일단 그것을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고 네. 하는 장르인데 일단은 그게 백그라운드에만 쏘는 게 아니라 건물에도 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냥 배경에 깔아놓는 그런 것도 있고 저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날 연주될 음악에 맞게 네. 짝짝 이렇게 짝을 지어서 딱 그 음악에 맞는 정확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해서 네. 예술적으로 표현해야 했는데 그런 걸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이제 벽에다가 쏘거나 건물에 쏘거나 하는 그런 건데 나는 건물에 쏠 때 그게 신기하더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나 뭐 TV나 뭐 여러 가지 뭐 영상 매체를 볼 때 보통 옛날에는 이제 4:3 비율로 많이 봤었고 요즘은 이제 거의 16:9 영화 같으면 아예 막 아래 위로 팍 잘린 좌우로 긴 영상 같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생겼잖아요. 막 뒤죽박죽 생겼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래 위로 막 넓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사각형이 아닌 경우도 있고 뭐 제각각이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영상을 미리 제작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그 건물의 그 사이즈의 네. 그 모양에 딱 맞게 그걸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건물의 외관을 좀 변화를 시키면서 그 장소의 어떤 특성을 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러니까 좀 생활의 질감을 좀 바꾸는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일종의 그것도 미디어 아트의 한 종류입니다. 그 미디어 아트들이 이제 굉장히 발전되면 아예 그 홀로그램 같은 게 이제 건물 중간에 막 쏴지고 갑자기 막 파도가 치고 어디서 보면은 막 3D 영상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 많았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렇죠. 그런 작업들도 있죠. 근데 그 작업을 요번에 프로그램을 짜왔는데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 아, 그렇죠. 그걸 이제 곡에 맞춰서 다음 영상, 뭐 다음 영상 이렇게 계속 체인지를 하면서 그 순서대로 영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공연하는데 그거 윈도우 최대창 켜서 하고 또 그 껐다가 또 다른 화면 또 윈도우를 열어서 켰다가 껐다가 이걸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화면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뭐 레졸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비싼 프로그램 많지. 그게 그것도 있고 100만 원이 넘거든요. 내 좋아하는 프리젠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서 이제 그걸 만들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게 이제 형동 씨가 아니 그거 그냥 뭐 PPT랑 뭐 키노트 이런 걸로 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못했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지식의 저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들만의 바이브가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코딩을 해서 개발을 해왔는데 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일종의 지식의 저주였던 거죠. 이게 그런 선례가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선배님이었나? 아인슈타인님이 이제
이제 전 세계에서 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하신 분이 뭘 못하신다고 그랬지? 뭐 세금 계산을 못한다. 세금 계산을 좀 힘들어하셨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 나한테는 그렇게 네. 다가와.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씩 나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죠. 일종의 그게 일종 편견인 거죠. 편견이 되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경주마의 앞에 눈 가림막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그 창문 밖을 도망친 백세 노인인가? 거기 어떤 분이 이제 역사의 매 순간마다 그분이 있었던 네. 그런 건데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이제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들 때 네네. 그분이 이제 참여했다는 그런 픽션인데 아 그게 놀래라. 네 그거를 이제 그분이 또 참여하셨다. 네. 그래서 그분이 나는 죽음이요. 거기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는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파괴의 신이요. 모인 어떤 그런 프로젝트잖아요. 네. 근데 이 우라늄을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 폭발시키는 방식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 이거 우라늄을 어떻게 해야지 이게 폭발이 되지? 하면서 이걸 연구를 하는데 그분이 옆에서 그냥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심으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 당대 최고의 그런 물리학자들한테 이제 어떤 창밖을 도망친 그 노인이 이제 큰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진짜 한 번씩 보면 단순한 게 그렇게 막 진짜 생각도 못했던 그런 해결책이 이제 생길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핀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핀 알죠? 그 김필립 교수님이 그 이제 참여하셨던 그래핀 개발하는 거.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거를 아주 그래핀이라는 게 이제 탄소 구조인데 탄소 구조를 이제 가장 얇게 만들어 가장 네 2차원 네. 탄소 구조를 2차원까지 이제 그거 깎는다고 해야 되나? 깎아내는 거죠. 깎아내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2차원 구조의 탄소 구조를 그래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옆에 있던 다른 분이 그 3M 스카치 테이프 가지고 뗐다 붙였다 하는데 참 근데 되네?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스카치 아니 그 수십억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장비들 들여가지고 그렇게 막 했는데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뗐다 붙였다 수십 번 하니까 빠밤. 그렇죠. 그게 최첨단 장비고 그 그래핀 때문에 우리 이렇게 폴더블 휴대폰 같이 이제 접을 수 있는 그런 화면이 그래핀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주 얇게 얘를 포를 뜬다고 해야 되나? 포를 뜬다. 네, 그런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스카치 테이프 뗐다 붙였다 하니까 왜 연필로 글씨 쓰고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면 그게 살짝 이렇게 포가 떠지잖아요. 다 같이 그거 보고 술 마시러 가셨다는 일화를 들었습니다. 네. 참 참 수십억의 연구비를 스카치 테이프로 퉁치는 얼마지? 한 천 얼마 하나? 뭐 그 정도 하겠죠. 네. 반성하면 더 싸. 진짜 이렇게 이제 뭐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식의 저주라고 가끔씩은 단순한 생각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까 얘기했던 키노트. 키노트, 네, 키노트가 이제 맥북, 그러니까 맥킨토시 컴퓨터에 있는 PPT 같은 거죠. PPT, 파워포인트 같은 기능인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썰들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43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보자, 우리 현대음악 작곡자이자 미디어 아티스트 변유열 씨가 우리 이제 우리 동네 예술가 시간에서 이제 애청자들께 한번 소개해 주시고 싶은 그런 곡들이 또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꼭 소개하고 싶다. 이게 현대음악이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생소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들으라고 추천을 하기에 또 애매한 곡들이 많아요. 좀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서워하고 이게 음악인가 싶기도 하고 이거를 왜 듣고 있어야 되지? 공포 영화에 나오는 배경음악 같기도 해요. 네, 그런 음악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곡은 네. 그 찰스 아이브즈라는 미국 작곡가의 대답 없는 질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대답하기 무섭지 않아?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아니 무섭더라고. 근데 그나마 이게 좀 괜찮은데 이게 그 음악은 세 가지의 어떤 요소가 나와요. 네. 아주 단순하죠. 이게 현악기 오케스트라, 현악기 오케스트라랑 그리고 트럼펫 솔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목관악기들, 요소 목관악기 뭐냐면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가 목관악기인데요. 내가 옛날에 이거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제 플룻 같은 경우 이제 요즘에는 금속으로 만들잖아요. 금속 악기가 많죠. 목관 플룻 거의 없잖아. 그래서 그냥 목관 아직까지? 플룻은 좀 예외적인 거고 지금은 이제 은이나 어떤 그 주석 같은 걸로 만든 플룻이 많죠. 왜 그 플룻은 왜 금관이 아닌가요, 센세? 원래 목관이었기 때문에 예, 목관악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기명악기, 뭐 자명악기 뭐 이렇게 또 분류가 생기잖아요. 호른포스텔 삭스 그 분류법에 인해 가지고 뭐 아니면 뭐 플룻 쪽 악기, 뭐 바순 쪽 악기 뭐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이런 카테고리가 워낙 옛날 카테고리라서 요즘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많이 얘기하죠. 연구자들이. 에그쉐이커 타악기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에그쉐이커는 치기도 한다. 그걸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 곡이 네. 현악기는 우리한테 익숙한 어떤 서정적이고 느린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네. 근데 트럼펫이 뜬금없이 뭔가 질문을 하는 듯한 빠바바 이렇게 뭔가 질문하는 듯한 물음표 생겨요. 물음표 같은 그런 멜로디를 연주해요. 그러면 조금 이건 있다가 뭐예요? 네, 이렇게. 이건 뭐예요? 약간 이렇게 끝을 올리면 질문 같잖아요. 네, 이게 뭐지 만구 공통어잖아요. 하여튼 뭐뭐 하다 끝을 딱 올리면 이게 뭔가 질문한 거다 그런 건데 그래서 그 트럼펫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목관악기들이 합주를 하면서 막 뭐 이상한 그런 대답을 해요. 각자 다른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네 명이서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어. 아무 말 대잔치 같은 느낌인데 네. 그것도 나름 어울려요. 근데 그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부접화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악기는 우리한테 익숙한 아주 서정적인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는데 그 위에 뜬금없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음악인데 뭐랄까요? 이 익숙한 음악과 낯선 음악이 겹쳐져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음악도 있구나. 그래서 음악이 꼭 아름다워야 되거나 감동을 줘야 된다거나 이것이 아니고 뭔가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다룰 수도 있구나. 이거는 나도 공감해요. 이 얘기를 저번에 유일 씨가 나한테 거의 한 10년도 더 됐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음악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줘야 되냐. 반드시 기쁨과 슬픔과 그런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한 적이 있었어. 그렇죠. 그 말 듣고 이건 무슨 참신한 소리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렇진 않더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술은 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름다워야 되고 이런 선입견인가요? 선입견이라고 할 수. 어떤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감동과 기쁨, 슬픔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채롭고 다양하고 다층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수성과 감정의 어떤 표현들이 다양해질 수 있다. 너무너무 다양하죠. 네, 그래서 현대음악은 뭔가 사람들의 일그러진 어떤 욕망 뭐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일그러진 그런 소리, 불협화음 같은 거를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듣기에는 좀 불편해도 이게 뭐랄까요, 지적인 쾌감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또 듣다 보면 또 적응이 되고 또 좋아하게 되거든요. 이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이제 고정관념에서 이제 벗어난 색다른 표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 곡은 마치 전혀 상관없는 곡들이 겹쳐서 레이어링 돼서 연주된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의 다층적인 인간 심리와 어떠한 뭐 철학적인 고민들이
단순하지 않고 다층적일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이런 이러한 곡이 작곡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들어보시면 왜 제목이 대답 없는 질문이냐면 이게 처음에는 트럼펫의 질문에 다른 악기들이 대답을 해요. 네. 근데 마지막에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다른 악기들이. 대답을 안 했으니까 대답 없는 질문이. 그걸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곡 제목이 뭐라고? 네, 찰스 아이브즈의 대답 없는 질문입니다. 네, 함께 감상하시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피리깨비의 우리 동네 예술가를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감상하셨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찰스 아이브즈의 대답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느낌이야? 네. 질문에 대답을 하던가요? 한 거예요? 그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이런 느낌이죠. 저는 처음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침묵함으로 대답을 하였다. 뭐 대답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찝찝한 느낌. 진짜 이 감상 포인트가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게 현대음악이라는 게 진짜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뭐 즐거움을 얻고자 뭐 아니면 특정한 뭐 이제 뭐 감상을 이제 하고자 그렇게 음악을 듣는 것인데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좀 낯설게 느껴지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낯섦조차도 우리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을 뭔가 수용하는 자세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이제 공포를 느낀다면 약간 뭐 코스믹 호러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평소에 그 공포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무서운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좀 있어 보이게 설명을 하자면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인간은 답이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레절레. 그러니까 답이 없다기보다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그 어떠한 명확한 그 정의가 있을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인간 존재에 대한 정의는 각자 내리는 거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그럼 이제 내년이 되겠죠. 이제 1월달 이후에 유엘 씨가 이제 준비 중인 뭐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내년에는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드디어 졸업을 해서 논문을 마무리해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제가 음악계를 떠난 지 사실 음악계에 제대로 발 담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뭔 소리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곡을 발표했지만 내가 음악계에 있다고 하면 그 음악계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떠한 활동을 같이 해야지 음악계에 있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그냥 작품 몇 개만 그렇군요.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계로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곡을 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 예술가 현대음악 작곡자이자 미디어 아티스트 변유엘 씨와 함께했습니다. 1시간 동안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